네,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예, 주셨을까요? 에코프로모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2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12만 3천 원에 15%요. 예, 작년 11월 초순에 샀습니다. 11월 초순에 매수하셨고요. 예.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뭐, 특별하게 궁금한 것보다 이거 언제나 되면 이거 올라갈 올라갈지. 본등이나 찾으려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모두 다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참 에코프로 그룹주 그래도 오늘 다 일제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이제는 또 IRA 법안이 폐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 어제는 또 관세 관련해서 또 리스크가 또 부각됐잖아요. 투자자분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해요. 신재생 쪽 보더라도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좀 약한데 풍력은 실적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려 1기 때 상황을 보면은 한 1분기 때 돼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공백이 있는 게 수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공백이 있어요. 다만 에코프로 머티가 영위하는 사업인 뭐 전구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의 논리로 봤을 때 수요 초과인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전기차의 수요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거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 흥국제인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가가 좀 반등이 강하게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의미 있는 거래가 먼저 터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새로운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게 없으면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아직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상황이 바뀌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이신 거죠, 이사님? 네, 우선은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1월 2일에 저점 같은 경우를 강하게 깰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주고 다시금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선은 들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기록했던 신저점을 깬다면 그때는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우리 시청자님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미래반도체요. 미래 반도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10%요. 13,500원에 10%요? 네네.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오래됐는데 조금 팔고 조금 남겨놨어요. 네. 비중이 10%이시군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14,000원 좀 넘게 찍었었는데 그때는 매도를 못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그때 조금 반 매도하고요. 한 17,000원까지 보고 있어서 다 매도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참 잘하셨네요, 시청자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을 너무 그래도 잘 챙기셨어요. 월요일 급등할 때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지금 10%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목표 주가까지
가능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모멘텀은 삼성전자가 돌아서야죠. 네, 삼성전자 발로 빠진 거고 제가 긍정을 그린 이유는 제가 이제 요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방으로 잡아볼 만한 가격대가 17,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정도까지 보신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막 무리하게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이 한번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반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다시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해당 가격대에서 이전에서 또한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납에 대한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안 되는 거는 좀 아쉽죠. HBM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향에서의 좀 며칠 부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도 리포트에 아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래도 반도체 쪽이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그 근처 전후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냥 일단 또 좋은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의 상승이 나왔고 이평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지만 거래량은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가격대 평단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매도도 하셨고 충분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로 또 비중 조절도 가능하고 평단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너무 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17,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보내주신 이유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미수님께서 유니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71,800원에 7%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와서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더라고요. 네. 참 시장이 상승하는데 이렇게 내 종목만 하락하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유니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계속 추적은 하셔야 돼요. 추적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탄소 포집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탄소 포집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쉽게 보면 LNG 프로젝트, 뭐 원전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그 화석 연료와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이에요. 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느냐 이 면인데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공백입니다. 지금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 그에 대해서 안 좋음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거래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 외에는 좀 큰 거래가 발생을 했죠. 60일선까지 우선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생각할 점은 계속 추적은 해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 실적이 나오고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뭔가 추정치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같은 경우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여파 때문이었다. 유니드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빛68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1,0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은 목표 주가 하향하는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금리 하락도 그렇고 좀 부진한 대외 여건이 예상된다. 올해 내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실까요? 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가격 라인으로 83,500원 라인이 깨지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배당도 있고 근데 보험업계가 지금 사실 그렇게 막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회계 기준에다가 뭐 업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융주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좀 소외받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을 사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그런 그냥 단순히 소비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뭐 조금은 그렇게 매력도가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일단 좀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최근 기준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종목 특성상 많이 빠지더라도 좀 비중을 확대해서 사실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금융주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손절을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뭐 급한 돈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기다리시면서 가격이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빠지면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해보고 좀 시간도 좀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깨지면 네. 뭐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7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자. 일단은 배당도 좀 받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삼성생명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TX 엔진인데요. 네. 19,500원에 10%고요.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오늘 신고가 기록해서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때 트럼프와의 통화 이후에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언제 매도해야 할지 매도 타이밍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고가 기록했다가 음봉으로 전환한 게 약간은 좀 아쉽긴 해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조선산업에서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실적을 발표하는 하나엔진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긍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지속성은 떨어질 텐데 올해 아무래도 엔진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노후 선박 관련해서 교체 시기도 있지만은 신규 선박에 대한 부분의 수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구신 다 좋은 상황이죠. 그와 함께 여기에서 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로 한번 보시면 뭐 유암코라는 쪽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 안에서 뭔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매각과 관련된 이벤트의 진행 가능성도 시장 속에서는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본업의 모멘텀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지분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있음에 따라서 단가 같은 경우가 괜찮으시잖아요. 19,500원이면 괜찮으시다 보니 이게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진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각과 관련한 이슈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PNT요. PNT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48,35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20일쯤 됐을 거예요. 20일 정도 예. 되셨고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이거 너무 지금 내리니까요. 네.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2차 전지라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주님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PNT 2차 전지 쪽 좋게 보셔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매수의 이유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냥 2차 전지여서 샀다. 근데 가격은 사실 좀 뭔가 들어가 볼 만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뭐 들어가신 것도 20일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요쯤 맞나요? 근데 이제 가격이 평단이 48,000원 맞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뭐 최근에 사셨으면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평단이 48,000원이면은 조금 물음표가 일단은 있고요. 왜냐면 해당 가격 라인이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 라인이었고 다시 뚫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저항이 있을 라인이에요. 근데 평단이 지금 48,350원에 비중이 50%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타기로 뭐 평단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본전 이상,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IRA 법안에 대한 폐지는 뭐 사실상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세액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부만으로도 사실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게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당선된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멘트 나오고 나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요번 지난달 옵션에서 사실 이 현물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사실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을 정말 오래 태우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이상으로는 가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단기간에 이 48,350원을 넘어서 큰 재미를 보시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너무 많고요. 뭐 수주나 최근에 그런 내용도 있고 리포트가 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라인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본전 오시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매집을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한 번 정도 또 꼬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2차 전지여서가 아니라 2차 전지에서도 뭔가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산업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돈이 더 가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사람들이 쏠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시면은 좋은 판단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일봉상 역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봉상에서 쌍바닥 찍고 삼중바닥 찍은 건 맞는데 요거 확실하게 지지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주봉 월봉 전부 다 이평선이 이탈됐을 때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지지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쯤 들어와서 빠지면은 좀 비중 조절하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홀딩하면서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가격인데 가격대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문자 상담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413번님이시고요. 엔캠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76,400원에 비중은 9%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엔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2차 전지랑 똑같습니다. 네. 뭐 PNT도 마찬가지고요. 주가적으로 지금 당장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약간의 기술적인 이탈 라인을 잡아놓고 들어가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 가격이 17만 원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전 라인이거든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뭐 그 이전에 들어오셨으면 이 정도면 막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봤겠죠. 하지만 이게 역배열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지금 이 평선이 뭐 수렴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주봉이나 뭐 월봉상으로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또 산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 IRA 법안에 대한 결판을 확실하게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쨌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따로 이렇게 어떻게 규제를 할 겁니다. 견제를 해서 변동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일단 맞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까지 나오면 뭐 더 이상 안 좋게 이렇게 급격하게 얘기할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저가에서 한번 좀 모아 볼만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증권가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적인 긍정적인 멘트를 했고 또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까지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타점인가라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좀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한 하루 이틀 만에 벌써 이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 서명한 거에 거의 20% 이상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기차에 대한 스토리도 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의 입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얘기가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변수 포인트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현금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래서 뭐 매도는 지금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고요. 홀딩 하시면서 기회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홀딩 해보자.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해서 나올 내용들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사랑님께서 현대 로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6,1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청자님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살짝 수익 중이시긴 한데 방산주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폴란드 수주가 좀 밀렸죠. 네. 밀리다 보니까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약간은 답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1월 9일 같은 경우 한 7%, 5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곤 했는데 이 방향이 뭐 재건 프로젝트가 실제화되면은 방산주는 좀 쉴 수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되 이게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가 안정화되면 진행되던 폴란드 수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요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그거예요. 어느 정도 오를지 예단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시 60일선 구간을 올라섰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추세를 형성해 갈지를 보는 거고 60일선 기준이 또 깨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한 단가와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우진엔텍이고요. 네. 31,700원에 17%인데요. 네. 작년에 채권전 하찰 때 산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지금 갈등말뜻하고 네. 해서 이게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 어디 추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BHI로 그냥 팔고서 혼전하고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자마자 계속 미끄러져서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자세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 13,15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좀 다시 잘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미국 쪽에서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긴 합니다. 네. 돌파 매매 라인으로 이제 캔들상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25,000원을 뚫으면 뭐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해도 갈 것 같아요. 안 해도 한 번은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하면 국내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딱 두 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게 오늘 로봇주들을 좀 그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BHI, 당연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또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오늘 막 장대 양봉도 나오고 그래서 이 종목이 안 가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로봇주에서 오늘 한 100% 정도 저점 대비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강했었던 거는 뭐 유진 로봇 이런 애들이 강했죠. 뭐냐면은 걔네가 100% 오를 동안 유진 로봇 같은 애들은 한 20% 많게 올라가봐야 3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 애들이 오늘 키높이 한다고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분명 원전 안에서도 그런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고 한번 눌림 이후에 페이크 한번 하고 물량 뺀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뚫으면 얘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평단가까지는 뭐 그 부분 전후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중을 또 이렇게 태우시고 하면은 이게 덩어리가 커졌을 때 만약에 좀 눌리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홀딩 하셔가지고 이 추세의 변화가 됐을 때 그 모가치를 가져가는 걸 좀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정 산업군에 포트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 계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밑에 물렸다가 올라갈 때가 이제 상승 초입 부분에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내가 안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신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까지 내가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한 거는 매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의사결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진한테 긍정적인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좀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